안녕 친구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비사업 회계감사라는 아주 특별한 역사여행을 떠날 30대 상냥한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돈을 모아서 엄청나게 큰 황금 저금통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돈으로 우리 반 교실을 아주 멋지게 리모델링할 건데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몰래 떡볶이를 사 먹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엉뚱한 곳에 돈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수천억 원,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업에서 돈의 흐름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을 바로 회계감사라고 해요. 오늘은 이 회계감사 제도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집중해서 잘 따라와 줄 거죠? 출발합니다. 일단 2007년에서 2009년 상반기. 내 숙제는 내가 검사할게요. 자체 수감 시기. 첫 번째 정거장은 2007년이에요. 이때는 회계감사 제도가 있긴 했지만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조합 돈 관리 잘했는지 우리가 직접 회계사님 모셔서 검사받을게요 라고 하던 시기였죠. 이때는 법으로 정해진 3번의 중요한 시기가 있었어요. 첫째,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일을 넘길 때. 둘째, 우리 이렇게 공사할게요 라고 계획을 세우고 도장을 받는 사업 시행인가 시기. 셋째,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들어가 살아도 됩니다 라고 허락받는 준공인가 신청 시기예요. 이때는 조합이 직접 회계사를 골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물론 투명성을 위해서 다른 일, 철거, 설계 등을 하는 업체는 감사를 못하게 막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하는 무서운 규칙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속죄를 검사할 사람을 고른다 라는 점이 조금 아쉬웠던 시기였어요. 2009년 11월 28일, 이제는 선생님이 검사관을 보낼게. 공공위탁제도. 드디어 큰 변화가 생깁니다. 2009년 말부터 공공위탁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이제 우리끼리 검사할게요가 안 돼요. 시장님이나 군수님 같은 나라기관이 직접 등판한 거죠. 조합원들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 나라에서 공정하게 회계사님을 골라줄게 라고 바뀐 거예요. 회계감사 비용도 조합이 회계사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장님께 맡겨요. 그러면 시장님이 회계사님께 일 똑바로 하셨네요 라고 확인한 뒤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니 회계사님이 조합 눈치를 안 보고 정말 꼼꼼하게 매의 눈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돈 관리가 훨씬 더 투명해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2016년 3월 2일,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자. 지정개발자 예외. 세 번째 정거장은 2016년이에요. 법이 조금 더 똑똑해졌답니다. 여러분, 모든 재개발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정개발자라고 해서 신탁회사 같은 전문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단계가 아예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법이 이런 경우에는 굳이 없는 단계를 억지로 만들어서 감사받을 필요 없지 라고 규칙을 바꿔줬어요. 무조건 3번 받던 걸 상황에 맞춰서 2번으로 줄여주는 합리적인 예외를 만든 거예요.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게 된 거죠. 2018년 11월 1일, 이름표를 깔끔하게 정리해요. 전부 개정 시기. 2018년에는 법의 내용이 바뀐 건 아니지만 아주 큰 대청소가 있었어요. 법 전체를 새로 쓰면서 번호를 싹 정리했거든요. 예를 들어 76조에 있던 회계감사 내용이 112조로 이사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용하는 법의 이름도 더 세련되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로 바꿨죠. 우리 친구들이 새 교과서를 받으면 목차를 새로 정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답니다. 내용은 그대로지만 더 찾기 쉽고 보기 좋게 정리된 해였어요. 2021년 1월 5일, 금액이 클 때만, 그리고 원하면 언제든, 금액 기준 및 수시 감사.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2021년 초에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시기만 되면 감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금액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아주 조금만 썼는데 비싼 감사비를 내는 건 낭비야 라는 생각이 반영된 거죠. 나라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을 썼을 때만 정기감사를 받게 해서 효율성을 높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수시감사예요. 조합원들 5명 중에 1명 이상이 우리 돈 관리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감사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시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시장님이 회계사님을 보내서 감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고난이에요. 조합원들이 직접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2021년 7월 27일부터 현재 완성된 투명한 시스템, 용어 순화와 정착. 마지막으로 현재의 모습이에요. 2021년 중반에는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도 했어요. 지불하다라는 말 대신 지급하다라는 예쁜 우리말을 쓰게 됐죠.
지금은 이 모든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우리 동네 재개발 현장에서는 투명한 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만약 조합 임원분들이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않거나 숨기려고 하면 1년 이하의 감옥에 가거나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아주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이제는 정말 내 맘대로 골 써야지라는 생각은 꿈도 꿀 수 없겠죠? 자,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2007년부터 지금까지 회계감사의 역사를 쭉 훑어봤는데 어땠나요? 처음에는 우리끼리 하던 검사가 이제는 나라가 도와주고 우리 조합원들이 직접 감시하는 멋진 시스템으로 발전해왔죠. 이 모든 변화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바로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는 것.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투명성과 공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부동산 역사 이야기로 만나요. 오늘 수업 끝! 다들 고생 많았어요. 안녕!